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간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학 이슈가 지금 가장 화두죠. 미 공군력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중동에 집결해 있다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는 좀 반등을 했죠. 실제 군사행동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역사적으로 증명됐다시피 지정학 리스크는 대부분 단기 변동성만 유발을 합니다. 지금은 예측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26일 날 제네바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는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났죠. 이미 대안으로 글로벌 관세 15%를 오늘부로 발효를 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유발하고는 있지만 위법 판결이 난 관세를 다시 메꾸는 보다 강력한 수단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관망하면서 역시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클래리티 법안 백악관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백악관이 주도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당사자들끼리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핵심은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는 지급 금지를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다. 근데 하지만 아직 거래소나 스테이킹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표현한 말이 너무 와닿아서, 자, 여기 보시면 누구도 택시 회사에 가서 우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다. 자,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도 택시 회사에 가서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카카오 택시는 기존 택시 회사를 파괴하려는 플랫폼입니다. 자, 결과는 어떤가요? 택시 회사가 카카오 택시의 그 플랫폼에 흡수가 된 거죠. 이게 기술이고 혁신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가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 무시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자동차 제조 회사 중에 전기차 안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다 만들죠? 이런 겁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봐야 답은 뻔한 겁니다. 자, 결국은 은행은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토큰화로 다 흡수되고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악관은 3월 1일로 일단은 시한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월 통과가 9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해서도 우리가 안 되겠지만 뭔가 진척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CEO. 자, 회의에 다 참석하고 있는 장본인이고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입니다. 여기 CEO가 4월 내 통과 확률이 80%다. 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또 다른 변수로, 자,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환매 제한 이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월가에서는, 자, 2008년 금융위기의 전조 증상과 비슷하다 이런 경고가 좀 있고요. 그래서 재무장관까지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확산을 막겠다. 자, 이게 시스템 위기로 확대가 된다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단기 급락이 나오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런 게 유동성이 풀리는 트리거가 됩니다. 그러면 또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확산 조짐이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시스템 위기로 전염이 된다면 연준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겠죠. 개미들 떠날 때 주었다. 자, 아부다비. 자, 아랍에미레이트에 두 개의 거대한 국부 펀드가 있습니다. 그 두 국부 펀드가 모두 다 비트코인 ETF를 폭풍 매수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탈리아 최대 은행 역시 비트코인 ETF를 보유 중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묻는 질문 그리고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자, 앞자리 5 한 번 더. 이게 지금 33.6%. 자, 50K까지 50K 때까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심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7.4%가 공포 혹은 극단적 공포다.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다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에서 비트코인 0까지 떨어질까 검색어가 급증했다. 자, 이런 내용은 그만큼 신규 초보 진입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겪어보지 못한 하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도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예, 그런 하락이고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비트코인으로 입금량이 이번 사이클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의사를 가진 코인들이죠. 이제 가격이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트리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란 지정학 위기 그리고 관세 판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뭐 위기에 대한 전조 증상도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팔겠다는 거죠. 자, 이번 사이클 최대 규모의 카피출레이션 항복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반면에 고래들은 10월 10일 대청산 수준으로 다시 물량을 회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10월 10일쯤 자, 그만큼 다시 물량을 채워 넣었죠. 자, 이 과정에서 뭡니까? 털린 건 개미들 뿐입니다. 단기 투자자들만 털린 거고 이처럼 세력들이 고래들이 그리고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건 쉽습니다. 네, 가격만 내리면 알아서 도망을 가니까 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자, 이익은 별로 못 받고 수중에 있던 비트코인은 사라졌고 자, 다시 살래도 더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자, 이런 것들이 항상 사이클마다 반복이 됩니다. 자, 지금 가격의 하락에 비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오히려 조금씩 올라왔어요. 자, 요거는 뭐 지금처럼 심리가 좋지 않은 단계에서 큰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지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팩트는 기관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게 양수로 전환되면 본격적인 기관이 진입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반토막이 났지만 ETF는 고점 대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8%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자, 신호는 명확합니다.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 그리고 ETF 투자자들은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기관과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습성입니다. 자, 월가가 들어오면 이 과정에서 개미는 다 털립니다. 자, 지금 단기 보유자 SOPR을 보시면 손절이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손절을 시작을 했죠. 가격이 추가적으로 내리면서 단기 방향성은 좀 지켜봐야 하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패닉 매도를 하면 항상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자, 작년 한 해를 결산을 해보면 결국 개인만 털리고 기관, 기업, 국가, 정부는 ETF까지 물량을 다 늘렸습니다. 여기 있던 물량이 다 여기로 분산된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매매를 하겠다. 뭐 바닥에 사서 단기 고점마다 팔겠다. 자, 여러분들은 고래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매수만 하는 자산이지 매도할 자산이 아니에요. 이미 물려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 물량을 더 이상 이런 대형 세력들에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현금 보유자는 오히려 이제 좋은 기회를 포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우리 레터 구독자분들은 받으셨겠지만 오늘 발송한 레터에서 뭐 이런 내용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을 대표합니다. 미국이란 지정학 위기 고조와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그리고 블루아웃 환매 사태 등 외부 요인들이 차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봉 RSI는 29.55를 기록하며 재차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외부 악재에 비해 가격의 하락폭이 뭐 아직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 이번 주도 관망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 비트코인이 60K와 70K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한 자, 현금을 지금 불필요하게 이 박스권 내에선 불필요하게 현금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지면 대응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돌파 매수를 하거나 바이 더 딥을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이런 애매한 구간에선 현금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도 공유를 드렸습니다. 뭐 실현 가격. 자, 비트코인을 가진 모든 보유자들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게 지금 54.6K로 나오는데, 이래서 이제 55K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은 전체 보유자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패닉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온체인 바닥은 언제나 크립토 시장 고유의 악재로 촉발됐다. 사이클 마지막 하락은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반드시 반복될 것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격은 약 55K고 이 구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해서도 안 된다. 또한 하락 시 55K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바닥 구간은 이런 하회하는 구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되는 거죠. 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소한 이미 무릎이라는 관점으로 진입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이 중요하고 하락은 매수를 위한 기회일 뿐입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지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조심스럽게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